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가 10%포인트 낮아집니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지 8개월 만에 우리 기업과 시장은 불확실성을 떨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했습니다. 먼저 관세 분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안보 협상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된 이후 3개월여 만이자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입니다.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적용 시점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번 달 중 국회에 법안을 내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연간 200억 불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답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반영하였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같은 내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팩트시트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 16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규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건 예상 밖의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예고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관세 그리고 안보 협상 내용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접 나선 건데 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이 협상 결과를 밝히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일종의 대국민 담화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팩트시트 공개가 지연되면서 그동안의 오해나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 뒤에 협상에 응해야 하는 비자발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무기는 버티기였다는 말도 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관세 분야 협상이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전에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새롭게 합의하면서 최종 팩트시트 발표 자체에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도 준비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측에서 쟁점이 남아있었던 것은 핵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마지막 1, 2분 전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팩트시트는 공개가 됐고 이제 남은 쟁점과 과제를 짚어봐야겠군요.
네, 우선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전제로 하고 있다고 우리 측은 못 박았는데 팩트시트에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이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새로운 다른 협정 체결이 필요할 수도 있고 후속적으로 미 의회 승인 절차, 국제 원자력 기구 검증 문제 등도 거쳐야 합니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은 농수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추가 개방 압박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예. 미국산 이제도 연간 200억 달러 투자도 시장 불안 시에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신의를 갖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명시해서 향후 이 부분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함께 민관 후속 합동 협의를 이을 예정입니다. 네, 후속 협의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그 문건 작성자의 업무 수첩에서인데 V 해병대 수사단 해체 지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이 이를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2023년 8월 작성된 국방부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입니다. 이듬해까지 군사경찰 절반을 줄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 12일 문건 초안을 작성한 국방부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업무 수첩에서 V 해병대 수사단 해체 지시라고 적힌 메모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사경찰 인력을 반으로 줄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A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시받은 내용을 받아 적은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문건은 2023년 7월 31일에서 8월 7일 사이에 작성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해 이종섭 당시 장관과 통화하고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한 군검찰이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을 압수수색했던 시기입니다. 때문에 특검은 국방부의 군 수사조직 개편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특검에 출석해 VIP 경로에 대해 병사 순직 등이 재발하면 안 되고 책임자가 있으면 문책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책 대상에 올라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빠졌고 반대로 그를 수사하던 박 대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여기에 박 대령이 소속된 조직에까지 손을 대려 했던 증거와 진술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올해 초 한남동 관저 앞에서 체포를 저지했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경호처 간부의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부숴버려라, 미사일도 있다, 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간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기록해놨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체포방해 혐의 재판엔 경호처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2차 체포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이강전 경호 5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기 위해 카카오톡 4개 쓰기로 남겨놓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엔 경찰이 경호관 상대하려면 100명 필요,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미사일도 있다와 들어오면 부숴버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위력 순찰에 대해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내용을 기록해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위협 사격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뒤에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 전 부장은 위력 순찰인지 헷갈려서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는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간부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경호처 직원의 90%가량이 2차 체포 집행 저지를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6년 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여전히 후속 법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임신 중지약이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의 처방으로 오랫동안 하혈을 하면서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하는데요. 공다솜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불법 약품을 팔았던 A씨. 최근 5년간 SNS 등을 통해 그가 거래했던 건 임신 중지약 미프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에서 20대 초반이 제일 많았고 남자친구가 도망갔다. 학생인데 부모님이 알면 좀 큰일 난다. 병원에 가기 뭐 무섭다든지. 내 예상보다 많이 연락 와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해외에서 몰래 가져오거나 남이 쓰다 남은 걸 사 되파는 시기였습니다. 무자격자임에도 구매자에게 마음대로 처방했습니다. 어떤 분께 뭐 조금 싸게 약 드려가지고 해봤는데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얻은 데이터 통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뭘 복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필수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를 허가받지 못해 계속 음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임신 중지 약물 불법 판매는 2,600여 건.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불법 유통의 규모는 훨씬 크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현금 거래로 많이 해가지고 직접 찾아오게끔. 계좌 거래는 요즘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점점 구하기 쉽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커진 느낌인데. 극한에 몰린 이들은 가짜일지도 모를 약을 수십만 원에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반 가짜 반 아무 효능이 없거나 밀가루약 팔거나 출혈이 생각보다 뭐 많이 나가지고 안 좋아지는 분들도 무조건 계시거든요. 그 불안해하면서 다 사는 느낌이에요. 여성들은 잘못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암시장에서 이제 주스도 확인 안 하고 이 브로커들이 뭐 사실 후기 임신 중지라도 이 약 먹으면 된다라고 그냥 하혈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든지 금기 같은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처방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나 지났지만 법적 테두리가 없는 탓에 여성들은 불법 약물에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